서울시는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개천절이 껴있는 다음 달 11일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아예 집회를 미리 막겠다고 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앞뒤로 서울에서 예정된 집회는 117건입니다. 28일부터 2주 동안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로 보고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한 이유입니다. 서울시도 특별 방역기간에 맞춰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금지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집회를 계획한 단체에는 공문을 보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아예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것을 강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등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광복절에는 집회를 계획한 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2건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가처분 신청이 다시 접수되면 서울시와 함께 법정에 나가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오늘 새로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는 113명입니다. 국내 감염은 105명으로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입니다. 서울대와 KBS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교회에서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있을 추석 연휴도 걱정인데 정부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연이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단체는 개천절에 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천절 집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집회가 강행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경찰은 이미 10인 이상 모이는 집회를 모두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8.15 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비대위는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이 모인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이 정권과 맞서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방역을 방해하는 걸로 호도하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비대위는 1000명이 모이는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이 밝힌 개천절에 예정된 서울 시내 집회 건수는 모두 435건입니다. 다만 실제로 집회를 하겠다던 단체 중 일부는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연대는 집회를 취소했고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와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등도 집회를 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입장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강하게 개천절 집회를 막으려 하는 건 지난달 광화문 집회의 감염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그때 사랑제일교회가 나서서 집회에 참석해달라고 무려 126만 명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관련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전광훈 씨의 부탁이니 이 문자를 100명 이상에게 퍼뜨리라고 돼 있습니다. 교회 측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문자를 보낸 연락처로 전화를 해보니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보내진 문자 메시지입니다. 전광훈 씨의 부탁이니 100명 이상에게 전달하라며 인터넷 주소를 적어놨습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하니 광화문 집회 날짜, 시간, 교통편을 안내하는 글이 나옵니다. 광화문 집회 홍보 영상도 있고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 기회가 더 이상 전광훈 씨 없습니다. 설교도 나옵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 5,200만 국민들 전체가 다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뛰어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하루 전날엔 온 국민 1인 시위 항쟁이란 문자와 함께 또 인터넷 주소를 첨부했는데 서울시의 집회 금지는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서 모두 함께하자는 글이 나옵니다. 이 같은 8월 15일 집회를 홍보하는 문자는 지난 6월부터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녁 8시에 유튜브 예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랑제일교회 전화번호 맞아요? 네. 전광훈 씨 석방 탄원서, 전 씨의 책 광고, 사랑제일교회에 헌금을 내는 사이트 등에도 해당 번호가 사랑제일교회의 전화번호로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집회에 참석하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푸드긴 무슨 누가 풀었다고 그래요? 예. 8월 15일 날 참석하자마자 문자를 다 번역을 다 보내주는데 무슨. 하지만 교회 측 변호인단은 집회 참여 문자는 사랑제일교회 번호로 보낸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수사 내용을 유출하고 있다며 피의 사실 공표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광화문 집회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교회 전화번호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집회에 참가하라는 문자가 보내진 게 드러난 바 있죠. 교회 측은 계속 자신들과 상관없는 단체가 보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인해 보니 교회와 같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쓰는 사실상 한 몸과 같은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일명 대국보는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씁니다. 단체 인사말에도 아예 정광훈 씨가 총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씨가 2016년 만든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 전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당사 주소 역시 사랑제일교회와 같습니다. 지금은 기독자유통일당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당대표는 전 씨 변호를 맡은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광복절 집회 홍보 문자와 함께 뿌려졌던 신문도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전화번호를 씁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집회에 참가하라는 문자를 보낸 건 대국본 등 다른 단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와 사랑제일교회가 한 몸처럼 운영된 정황은 또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후원금 신청서엔 대국본과 자유일보에 함께 돈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씨도 이 단체들을 모두 자신이 만들었다는 취지로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일간지 드디어 자유일보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인류 역사의 기록을 세우기 위하여 10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봅시다. 법원은 지난 5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해도 된다고 결정했지만 교회 측은 건물 안에 기독자유당과 대국본 등 다른 단체도 있다며 버텨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완치 후 다시 구속된 전 씨는 오늘 유튜브 채널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이태원 바이러스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는데 방역당국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지난달 광화문 집회의 사례를 겪고도 일부 단체들이 기어이 개천절과 한글날에 집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민주노총 전세버스 연대지부가 오는 개천절과 한글날에 서울로 집회를 하러 가는 손님은 태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의 전세버스 업체들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고 백선엽 장군과 관련한 천막에 대해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